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16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부터 학생 시위가 시작되어 가지고 여기에 시민들이 합세하고 그게 마산으로 옮겨 붙고 비상계엄령을 펴고 그 열흘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는 그런 운명적인 10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벌써 46년이 지났습니다. 부마 사태 46년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당시 부산의 국제신문 사회부 기자로서 부마 사태를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하고 나서 또 기록을 모아서 취재를 해서 책을 썼습니다. 유고란 책. 그리고 그것을 11.6과 연결시켜서 최근에 다시 다듬어서 낸 책이 부마 사태에서 12.6까지 한국을 뒤흔든 11일간 한국 현대사 30년을 결정한 함성과 총성이란 책으로 냈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 표사에는 부마 사태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제가 목격하고 남긴 기록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79년 10월 16일 밤 9시쯤 되었습니다. 부산진 경찰서 소속 부산 7가 1335호 작전차에서 불길이 치솟았을 때 조갑제 기자는 그곳에서 한 100m쯤 떨어진 부영극장 앞 육교 밑에 있었다. 폭음과 함께 치솟은 불길은 30m쯤 올라갔다. 사방이 환해졌다. 이어서 최루탄을 쏘는 폭음이 빵빵 울렸다. 우! 데모 군중이 몰려가는 소리,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 비명, 폭음, 불길이 한데 엉켰다. 그것은 한 폭의 역사화에 나오는 민중봉기 장면이었다. 암흑의 도심지에서 치솟은 불길은 극적인 효과를 몰고 왔다. 그것은 불과 몇 시간 전에만 해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태였다. 부산대학의 데모, 학교 울타리를 뛰어넘은 데모, 중심 시가지로의 데모 확산, 야간 데모 모두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며 구경꾼이나 참여자들은 다 같이 놀라게 한 잇따른 사태 전개는 이 순간에 와서 클라이맥스를 연출한 것이다. 이란의 시가전이 이랬을 거다. 조 기자와 함께 데모 현장을 쫓아다니고 있던 국제신문 이철호 부국장은 말했다. 4.19를 취재했던 그는 아무래도 예감이 이상하다. 적어도 내일은 미수령이다라고 말했다. 미수령이 아니라 비상계엄령이 펴졌습니다. 부마 사태는 한국 현대사에서 이런 맥락입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마 사태 그 열흘 뒤의 11.6 사건, 즉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은 바로 직결됩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부마 사태였습니다. 부마 사태에 대한 김재규의 생각과 박정희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궁정동 만찬장에서 언쟁이 벌어지고 차지철이 계속 김재규를 격동시키니까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쏘고 차지철을 쏘고 경호원을 사살하고 해서 박정희 정권 18년이 그 자리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권력의 진공 상태에서 그 두 달 뒤 12월 12일 밤에 국군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이던 전두환 그룹이 군사변란을 일으켜가지고 군의 헤게모니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해를 넘겨서 1980년 5월 전두환 그룹은 그때는 신군부라고 나중에 부릅니다만은 정권을 장악합니다. 거기에 저항한 광주에서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비극적인 살상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 즉 부마 사태, 11.6, 12.12 사건, 그리고 5.17 계엄 확대에 의한 신군부의 정권장악, 그리고 5.18 광주 사태, 이 5건의 이 역사적 사건은 서로 이어집니다. 서로 연결이 됩니다. 저는 기자로서 참 행운인데 이 5사건을 각각 하나씩 다 깊게 취재를 해가지고 각각 책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5권 이상의 책을 남겼습니다. 11.6 부마 사태, 12.12 사건, 5.17 전두환 그룹의 권력 장악 과정, 그리고 5.18 광주 사태. 부마 사태에도 현장에 있었고 광주 사태 때도 저는 광주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기자로서 대사건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고, 그때 제가 썼던 기록은 이제는 역사 자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마 사태니까 부마 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1979년이 정말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79년 초 이란에서 호메니 혁명이 일어나서 팔레비 왕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란의 반미 신정 체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 파동이 다시 일어납니다.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으로 인한 제1차 석유 파동 때 한국은 기민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정권은 석유값이 넉 달 사이에 4배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중화공업 건설을 계속 밀고 나가면서 오일머니가 몰리는 중동 건설 시장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이게 국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때 만약 주춤했더라면, 중화공업 건설을 중단했더라면 오늘 대한민국은 말레이시아 정도로 살고 있어도 감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유신체제니까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한다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돌파를 하고 중화공업 건설과 함께 4대강 유역사업을 통해서 댐을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수도권 등에 물 부족 사태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새마을 운동을 해서 농촌을 도시처럼 잘 살게 만들고, 중동 건설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의료보험을 시작하고, 거대한 변화가 유신 시절에 있었습니다. 1972년부터 1979년 10월 26일까지 7년 동안 계속된 유신체제는 요사이 독재라고 하는 비판도 있지만은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해서 국가 건설, 중화공업 건설에 매진하는 결정적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언론의 비판, 야당의 투쟁,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1979년에 가면은 여러 가지 사건이 겹치는 가운데서 제2차 이란 사태가 만들어낸 제2차 오일 쇼크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엄청 폭등을 합니다. 경제 위기. 그런 가운데서 한미 관계도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한미 관계, 국제 정세, 국내 정세, 이런 게 합쳐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가운데서 박정희 대통령은 강경책을 쓰는데, 특히 김영삼 당시 야당 총재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것이 내정 간섭을 부른 것이다 해가지고 그걸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10월 초에 김영삼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을 해버립니다. 이게 김영삼의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 사람들을 격분시켰습니다. 여기에 불을 지른 것이 바로 10월 16일 부산대학교의 정광민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전단지를 뿌리면서 시위를 촉구하니까 순식간에 자연 발생적으로 부산대 학생들이 학내 시위를 벌이고 경찰이 막으니까
시내로, 오후에는 시내로 나와서 시내에서 시위를 하는데, 여기서 과거 어떤 장면과도 다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이, 광복동, 남포동에 있는 시민들이 학생들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과 학생이 한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종의 밀란인데, 김재규는 그 이틀 뒤에 부산에 와서 이 점을 아주 눈여겨보았습니다. 이건 밀란이다. 민심이 돌아섰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게 박정희를 쏘게 된 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사회부 기자였으므로 당연히 취재를 했어야 되는데, 취재해보았자 유신시대의 보도 지침 때문에 이거 보도가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자가 아니라 구경꾼 노릇을 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히 부마 사태는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광주 사태는 수많은 사진이 있는데, 부마 사태는 사진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야 할 기자들이 사진 찍는 것을 좀 겁을 냈고, 찍으려고 할 때는 야간 시위니까 시위대로부터 봉변을 당하니까 찍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부마 사태가 상대적으로 광주 사태보다 적게 알려진 이유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10월 16일 밤이 되면은 이제는 그 기층에 있는 사람들, 즉 노동자들 또는 구두 닦기, 또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이런 사람들이 시위대의 전면에 나서니까 상당히 살벌해집니다. 또 여기에 대한 진압도 살벌해지고, 그래서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을 때입니다. 밤 12시가 되니까 대부분이 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연적으로 끝났습니다. 그게 10월 16일 상황인데, 10월 17일 오후가 되니까 또 시내로 학생들이 몰려오고 시민들이 합세하고 하는 상황이 또 일어났습니다. 하루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틀 연달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10월 17일은 아주 묘하게도 그게 유신선포 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여당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축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최루탄이 터지고 돌멩이가 날아다니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일 밤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성화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서 비상계엄령 선포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18일 0시를 기해서 부산 일원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됩니다. 18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으니까 18일쯤 되면은 조용해져야 될 텐데 18일 저녁이 되니까 또 남포동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비상계엄령 하에서도 시위를 했다.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마산에서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마 사태가 됩니다. 마산에서는 위수령을 발동을 해가지고 군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부마 사태입니다. 그 부마 사태의 한 후유증이 있었어요. 공수부대가 처음으로 민간인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경찰이 진압을 했는데 이 특수전을 해야 될 공수부대가 시위 현장에 가서 진압을 하니까 들고 다니던 그 물풀의 나무로 만든 몽둥이가 있습니다. 그 몽둥이를 가지고 두들기고 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때리고 해가지고 부산에서는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보도를 못했습니다. 신문사로 수많은 시민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군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있는데 뭐 하느냐고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군인과 민간인 사이에 어떤 불신과 정오감이 생겼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때 우리 군대는 잘못된 교훈을 얻었습니다. 공수부대가 투입되니까 시위 진압이 순식간에 되더라. 잘한 것이다. 성공 사례로 보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성공 사례를 믿고 1980년 5월 광주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광주에서도 시위가
있었지만 계엄 확대를 하면은 잠잠해질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공수 7여단이 투입됐는데 학생들이 계속 데모를 하니까 공수 여단은 부산에서 했던 식으로 강경 진압을 했는데 그때 7여단은 공수부대가 나타나면은 12대는 도망갈 것이다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데모 진압 장비를 제대로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최루탄, 방승모 또는 방패 이런 것도 가지 않고 그냥 던지는 돌을 맞아야 되니까 어떤 공포심에 질려가지고 12대를 향해서 돌격을 해가지고 붙잡히면은 그 몽둥이질을 하고 이걸 광주 시민들이 대낮에 지켜보면서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군인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동물적 격분 상태. 이게 광주 사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게 다 부산 사태, 부마 사태와 광주 사태가 연결되는 그런 선상에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고 학교도 부산에서 나와서 왜 부산에서 부마 사태가 일어났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부산 사람들의 독특한 성격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아주 행동적입니다. 그리고 솔직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정의감이 강합니다. 부마 사태는 경상도 출신 대통령을 경상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무너뜨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 말은 부산 마산 사람들이 어떤 지역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어떤 정의감의 발로가 바로 부마 사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의 정치적 격변은 전국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1985년 2.12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 선거 이변을 만들어낸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당시 여당인 민정당 후보 3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12 총선이라는 우리 한국 정치 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 민주화를 대세로 만든 그 선거의 이변의 진원지도 부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이 더 흘러서 1987년 6월 18일 부산에서 대시위가 일어나서 부산시청이 포위되고 함락될 지경에 이르자 부산시장은 이것은 경찰력으로 막을 수 없다. 군대 동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6월 19일 전두환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오후에 그걸 철회하고 군대를 동원해서는 시위 진압이 안 된다. 군대를 동원하면은 88년으로 예정된 서울 올림픽을 할 수 없다. 이런 계산하에서 6.29 선언, 즉 야당이 요구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직선제 개헌안을 다 받아들이는 쪽으로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 전두환 대통령이 합의를 해서 그게 직선제 개헌으로 가는 길을 열고 드디어 직선제 개헌이 되고 그해 12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되고 1988년에 제6공화국이 문을 여는데 지금 우리는 제6공화국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격변의 시작이 1979년 10월 16일 부마 사태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관련 영상을 계속해서 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역사는 재미있게 즐기면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